이번 시간에는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물품에 대해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관부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물품이 어떤 식으로 국내에 반입이 돼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세선을 통과를 할 때 관부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세법의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거나 사용됨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되지 않고 밖으로 수출 나가게 된다면 이것을 환급해줘야겠다라는 개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관세 환급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 관세 환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환급 제도와 환급특례법상 환급 제도가 있는데요. 원재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조 가공이 이루어져서 완제품이 수출이 되게 된다면 원재료에 대한 관세 부분은 환급해줘야겠다라는 일반적인 관세 환급 제도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제도에 따라서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세 환급 제도가 관세법상 환급 그리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세법상 환급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세를 과온납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물품이 수입되어서 들어왔는데 계약 내용과 상의해서 다시 나가게 되는 물품이라든지 이런 완제품이 그대로 들어와서 나가게 되거나 관세를 잘못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원재료를 들여와서 물품을 제조 가공해서 수출을 하게 된다면 관세를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에 따라서 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제도는 간이정액 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환급제도가 원칙적인 환급 방법이고 간이정액 환급이 예외적인 환급 방법이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이 제조가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 원재료를 직접 수입해서 제조 가공에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국내에서 납품을 받아서 제조 가공에 투입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을 직접 하신다면 수입신고 필증상에 관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을 것이고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을 따라 들어가 보니 만약에 이 물품이 수입 물품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거래에 따른 관세 환급을 넘겨받는 권리증인 기초원재료 납세 증명서나 분할 증명서 등을 통해서 환급받은 권리를 넘겨받아서 제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원재료를 통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물품이 이제 수출 신고를 하게 되겠죠. 수출 신고 수리가 되면은 관세 환급에 관련된 권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원칙적인 개별 환급을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자이신 경우에는 간이정액 환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환급 신청을 하게 되면 세관에서는 환급을 해줄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고 결정을 하게 되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는 절차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뭔가의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급 대상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이행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급 대상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는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환급 신청에 관련된 기간도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세 환급 방법으로 개별 환급과 간이정액 환급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개별 환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이루고 있는 원재료에 정확히 묻어져 있는 관세가 얼마인가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관세 환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요된 원재료의 양 그리고 그 원재료에서 부과된 관세 내역을 정확히 산출을 해서 관세 환급을 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수출에 대한 사실 확인 서류인 수출신고 필증뿐만 아니라 소요량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 물품에 대해서 관세는 얼마나 납부를 했는지에 관련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환급을 받는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산출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정액 환급 제도라는 것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의 관세가 얼마나 산출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수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출 FOB 1만 원 금액당 일정 금액을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사실만으로 관세 환급을 해주다 보니까 소요용 계산서나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지 않고 수출 사실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한테나 이 제도를 열어주게 되다 보면 정확한 관세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간이정액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별환급 제도와 간이정액 환급 제도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별환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출기업 그리고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서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요량 계산서라든지 납부세액 증명서류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간이정액 환급 제도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자 환급 실적이 6억 이하인 제조업체가 해당이 될 것이고요. 모든 수출 물품에 대해서 간이정액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HS 코드 10단위 기준으로 간이정액 유표 계기 수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단위, 수출 나가시는 물품 HS 코드 10단위의 간이정액 환급액이 이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HS 코드로는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개별 환급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세 환급을 하는 방법은 개별 환급이지만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의 편의를 위해서 간이정액 환급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이정액 환급 같은 경우에는 편의성을 부여한 제도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